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송년회를 하는데, 어, 작년도 송년회를 저희가 이제 회사 내부 인력들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가 어저께 또 송년회 장소를 또 예약을 했어요. 보니까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한 게 8월 달 초였는데 벌써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고,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시간이 덧없이 흐른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세미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그 하루 24시간 중에 오늘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조금 더 밸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BSC 텍톡 온라인 2023 그 세미나인데요. 피플 로직이라고 하는 BSG가 보유하고 있는 그 HR 솔루션에 관련돼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인사관리에 관련된 급여 관리, 뭐 이런 근태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고, 오늘은 저희가 인재 육성과 평가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그 주제로 저희가 저희 피플로직을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신 분은 그 저희 BSG의 송문영 전무님이시고 그 피플로직 그 인사 관리 시스템 저희 개발과 컨설팅을 총괄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PSG에서 공방 소개받은 HR 부분의 송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라이브를 했을 때 음성 부분이 좀 깨끗이 않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음성 퀄리티를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썼는데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음성이 좀 더 원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송은영 전무님이 좀 올라오시고 싶었는데 못 올라오셨어요, 결국에는. 네. 프로젝트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미팅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멀리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뭐 이것을 위해서 올라오시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리모트로 하자. 대신 저희가 좀 장비 설정에 신경을 좀 더 썼습니다. 네, 하여튼 서론이 길었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간단히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BSC 텍톡 세미나 관련돼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8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한 약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세미나를 총 8번을 준비를 했는데요. 파트는 4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9월 6일에서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피플로직, 그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그리고 10월 11일 날은 해외지사 SAP 운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월 18일은 그 SAP 수출입 솔루션에 대한 이 SAP 부스터라는 거는 이제 BSC가 보유하고 있는 SAP 애돈 솔루션의 총칭을 브랜드인데요. SAP 부스터의 모듈 중에서 SAP 수출입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추석 연휴 빼고 그 이후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니까요. 그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세미나와 관련된 궁금하신 내용, 그러니까 저희 뭐 BSG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질의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뭔가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 이메일 연락처 또는 BSG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하단의 채팅 기능을 통해서 그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업무 중에는 채팅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웨비나 발표 자료 하고요.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거나 다시 보기 하시고 싶은 분들은 BSG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위 메뉴 중에 이제 저희가 세미나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요 텍톡 2023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발표 자료와 과거 동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각 세미나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그 테마트 서커스 11월 11일 날 잠실에서 그 오후 3시 반에 진행되는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
세미나에서는 N사의 양땡진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뭐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들어주시면 분명히 기회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 남았죠. 네, 앞으로 4분 정도 더 당첨자가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피플로직 이제 개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의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인사드리고 있는데, 저는 HR 부문을 막 총괄하고 있는 송근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번에는 꼭 올라가서 진행을 해보겠다. 너무 아직 우리가, 고객들 모시고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꼭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요즘 뭐 IT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난번에는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조금 궁금하신 거라든지 저희 피플로직이 가지고 있는 평가와 인재 육성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고객사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지난주에 모듈 중에서 인사관리 쪽 평가와 평가관리와 인재 인재 육성에 육성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얘기죠.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예. 지난주에 이제 인력 운영하고 근태하고 급여 코어 모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평가와 인재 육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 피플로직에 있는 평가 관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크게 그 사람의 지난 실적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성과 관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잠재력, 향후에 이 사람에 대한 잠재력이 어느 정도 육성을 시키고 하면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연말이나 연말쯤에 이제 종합평가 형태로 해가지고 이 종합평가 결과는 승진에도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종합평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360도 평가, 사람이 꼭 그 사람의 잠재력과 성과에 의해서 평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360도 평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다면 평가라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이런 평가가 해당되는 시점, 즉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나 반기마다가 우리 평가 시기니까 이때 해서 시작해서 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결과가 이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수시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러한 수시평가 형태는 지난주에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타스크 관리라는 걸 통해서 그 타스크가 우리가 세웠던 목표와 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시평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한 조직 KPI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직 KPI는 개인에 대한 개인의 목표와 캐스케이딩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냥 평가 관리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재 육성 부분에서는 크게 보면은 교육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 계획이나 후임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인재 유형을 만들어서 핵심 인재라는 형태로 해서 인재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재 육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음 장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다음 진짜 장 부탁드릴게요. 볼륨이 많이 줄겠네요. 지난주에는 화면 보여드리면서 진짜 시간이 1시간 넘겼는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예. 지난번보다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너무 좀 길었던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이게 세션을 조금 더 별도로 나눴어야 되는데, 네네. 코어 모듈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네. 예. 평가 관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방 평가 관리 말씀드렸듯이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 다면 평가, 그다음에 종합 평가 형태로 띄고 있고 성과 평가는 조직의 KPI랑 연계가 돼 있고요. 성과 평가에 나온 결과는 보상 관리와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성과급을 만약에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상과 연계를 해서 회사의 규정에 맞게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진하고도 당연히 영영평가와 같이 종합평가를 해서 승진 포인트라든지 승진의 대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지금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에 예.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발표 자료 링크를 다시 공유해 주실 수 있냐는 질문이 황동훈님께서 하셨는데, 네,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BSC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상단에 이제 처음에 컴퍼니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그 서브 메뉴가 쫙 펼쳐지는데 그 중에 세미나라고 하는 그 란에서 텍톡 2023을 선택하시면 그 안에 발표 자료 다운로드와 다시 보기 링크가 다 있으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세미나 메뉴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평가관리 모듈이 추구하는 목표가 한 5가지가 정도 돼요. 첫 번째로 잡은 게 목표와 연계된 타스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을 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시스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스크 관리를 했던 목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과 일상생활에서 했던 업무가 본인의 목표와 연계가 돼야 되고 또 본인의 목표는 회사의 목표가 연계가 돼야 되고 결국 그거는 본인의 했던 하나하나 행동과 하나하나의 결과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타스크 관리라는 걸 했어요. 타스크 관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특징은 그 평가하는 시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타스크 관리를 접목을 함으로써 이 사람에 대한 수시 평가 형태를 체계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스크 관리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본인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니저가 팀장이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본인의 그 타스크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가지고 있고 팀장이 업무를 지시를 함으로써 그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은 회사마다 주간 보고 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주간 보고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난주 실적, 다음 주 계획 이런 게 자동으로 나옴으로써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1주 단위, 2주 단위의 업무를 서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부가 기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타스크에 대한 결과를 아까 제가 매니저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타스크 매니저 평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목표를 누가 잘 수립을 했느냐, 그리고 이거의 납기를 얼마나 잘 준수를 했느냐,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다음 장 볼게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예. 태스크 베이스로 일이 관리되려면은 이게 업무 프로세스도 많이 예. 바뀌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관리 안 했던 조직에서는 그쵸.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봤는데 변화를 좀 추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회사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변화 관리가 되게 필요한 내용은 이긴 한데 그렇죠. 저거를 조금이라도 먼저 도입을 해서 차근차근 도입을 하자.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고 관심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요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럼요. 네, 타스크 관리에 대해서 의외로 이게 꼭 성과 목표와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점이 자기의 목표와도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했던 업무들이 다 여기 첨부 파일도 저장이 되고 매일매일 했던 기록들이 남는다고 하면은 자기에 대한 인수인계 만약에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1년에 해당되는 수행했던 업무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나중에 따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네, 그래서 이게 부수적인 효과가
잘만 정착이 되면은 되게 좋은 효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회사들도 많고, 물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회사에 대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굳이 왜 우리가 뭐 일주일 단위로 업무를 일지를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조금 변화 관리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진 예. 의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경영진 의지지만 팀장의 의지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이런 실무팀장. 타스크는 팀장이 실무 팀장이 내가 팀장이 인원 관리하고 업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옛날 과거처럼 말로 한다든지 페이퍼로 쓴다든지 파워포인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 시스템은 물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솔루션도 있어요. 네. 타스크 관리하는 네. 전문 솔루션도. 하지만 저희 시스템의 특징은 평가랑 연계가 되고 이게 인사 업무랑 다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 있어서는 큰 차별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뭐 저도 그 태스크 관리를 저희 팀원들을 이제 저는 그 태스크 관리 용으로만 쓰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지금 팀원들 일을 갖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그게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쵸. 갖다가 몸에 익히게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맞아요. 가지고선 저부터 활용을 하고 제가 뭐 강요 아닌 네. 강요를 하지 않으면 그게 잘 네.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 하는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강조하고선 노력해야지 그게 좀 이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희 시스템이 이게 어쩌면은 좀 더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타스크 관리라는 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목표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때 그 목표와 연결시켜 놔버리면은 나중에 평가할 때 이 타스크와 해당되는 목표와 연관성하고 그 수행했던 타스크에 대한 점수가 종합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연말에 아니면 중간 평가할 그럼 때 얘기가 좀 타스크 관리를 제대로 달라지겠다. 안 한 사람들은 네.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그 팀장들하고 리뷰할 때 성과에 대한 리뷰할 때 애매해지는 거예요.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체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태스크 네. 관리를 넘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평가랑 연결이 되니까 제가 사용했던 태스크 관리 플랫폼 올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렇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과평가 때 목표를 수립하잖아요. 저희가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줄기는 회사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얼라이먼트가 맺어져야 된다. 동떨어진 댕글링된 목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와 조직 목표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장이라든지 어떤 조직장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개인의 캐스케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 수립할 때 수립할 때 그 조직 목표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목표를 수립한 게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목표들이 있어요. 해를 넘기는 경우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목표 가져오기라는 기능들을 또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목표 수립을 서로 이제 하겠지만 팀장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목표를 할당할 수 있는 어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시평가 형태, 이런 형태죠. 우리가 이제 수시평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까는 이제 평가에 대한 유형을 얘기한 거고, 저희가 타스크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부분 때문에 타스크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목표를 수립을 하고 중간 평가를 하고 그 프로세스는 아마 회사마다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연초에 목표 수립하세요. 7월 달까지 중간 평가하시고 연말에 종합 평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중간에
중간에 뜨는 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타스크랑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스크랑 연결시키고 그럼 중간 평가하는 시점에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올 매출이익 뭐 20억을 만약에 잡았어요. 그럼 내가 매출이익 20억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거잖아요. 그거가 타스크에 다 등록이 되고 그 액션을 취했던 매출이익 2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던 액티비티가 다 남게 돼 있다고요. 타스크에.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타스크는 저의 매니저, 저의 보스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평가 결과도 한꺼번에 나중에 중간 평가할 때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는 실질적으로 중간 평가, 연말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했던 액션에 대해서는 타스크라는 걸 통해서 수시 평가 형태를 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시로 피드백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수립할 때도 그렇고 중간 평가할 때도 그렇고 이 목표는 수립이 좀 더 구체화시키세요라는 것들을 피드백 단순히 이제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서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이 다 시스템에서 히스토리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피드백 체계를 가지고 있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면 평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면 평가가 사실은 대상자 관리하고 뭐 이런 기능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면 평가는 동료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상사 평가가 있고 부하 직원 평가가 있는데 이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 대상자의 룰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그 기준대로 만들어서 다면평가 대상자를 만들 수 있지만 저희에서는 그거뿐만 아니고 엑셀로 다면평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주면 그것을 업로드 시켜가지고 다면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크게 보면 크게 카테고리를 아마 나눌 거예요. 카테고리별로 문항을 나누게 되는데 그 다면평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다면평가한 결과는 지금 아래 화면에 보이듯이 스파이더 그램 형태로 아니면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카테고리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식으로 본인 점수하고 또 하나는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위 5% 아니면 10% 고성과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연평가에 대한 결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니까 평가 결과가 높은 사람들은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계획을 잘 짜더라.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내 평가 결과를 보고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좀 더 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짜야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 형태로 스파이더 그램 형태로 좀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오른쪽 아래에는 다면 평가에 대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종합 의견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아마 쓰게 그렇게 많이 수행들 할 거예요. 네. 꼭 객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하는데. 근데 주관식의 맹점이 그 주관식에 사람마다 다 쓰는 단어들이 다 틀리고 그걸 일일이 읽어내기가 좀 어려움도 있고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릿속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10사람이 평가를 했다. 그럼 10사람이 어떤 의견을 줬을 거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애사심이 높고 평소에 성실하고 하지만 인간관계가 별로다. 뭐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글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10사람이 쓴 내용을 워드클라우드라는 거 형태로 해서 어떠한 단어가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 이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인식을 받는지에 대해서 워드클라우드 형태로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한 10사람, 20사람이 쓴 그 모든 텍스트를 딱 취합을 해서 이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딱 취합을 해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면 특징 이게 가장 많이 노출된 단어가 이렇게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오듯이 그러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워드클라우드 형태를 지금 현재 다면평가에서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장. 제 아이디어지만 그 10장의 주관식 평가 그
컨텐츠를 그 예. AI한테 서머라이즈 해라. 그래서 그 그렇죠. 평가 요즘은 하나로 서머리 해가지고 여기다 예. 넣어주면은 그런 기능 넣어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워드 클라우드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시스템에서는 아직 도입은 안 했는데 어, 긍정적인 단어 30개, 부정적인 단어 30개를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의 긍정적인 단어 5개를 선택하세요, 부정적인 단어 5개를 선택하세요라고 해놓고 그걸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면 좀 더 객관화된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코칭해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아예 시스템에서는 워드를 선택지를 주고선 그 중에서 이 사람을 나타내는 그쵸. 단어를 셀렉트하라. 네네. 예. 음,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이제 네, 자유롭게 이제 텍스트 쓴 것을 다, 어, 포괄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네, 예, 다른 데에서는, 특정한 단어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뭐 네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평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 척도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섹션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결과 공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준 관리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어요. 평가 등급을 A, B, C로 갈지 100점 만점으로 갈지 아니면 뭐 상중하로 갈지 이것들이 사실은 평가하는 때가 제도가 바뀌면 바뀔 때 많거든요. 네, 그럴 때도 설정함으로써 그게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상자 평가할 때 제일 첫 번째 넘어야 되는 허들이 아마 대상자,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선정 문제일 거예요. 네,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뭐 휴직자는 최소한 몇 개월 이상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되게 좀 까탈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기준 관리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 1차 평가자는 누가 되고 2차 평가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정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팀장이 바로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전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단 말이에요. 11개월 동안 나를 관리했던 팀장이 저기 있고 새로운 팀장이 나를 맡은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중간에 평가하기 프로세스를 풀지 않는 이상 만약에 평가하는 시점에 평가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1차 평가자는 지금 한 달밖에 못 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그 전에 있던 매니저가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 관리로 상당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준 관리를 해소 안 되는 것들은 담당자가 평가자, 피평가자를 지정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도 좀 관리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평가 공개하는 것도 회사마다 문화의 차이거든요. 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사가 줬던 평가에 대해서도 공개할지 안 할지 이것도 기준 관리에 의해서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네, 회사들은 요즘은 사실은 대부분 다 자기 평가 결과는 상사가 줬던 거 다 공개하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데 뭐 아직도 평가 공개를 안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클릭 한 번으로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대상자도 되게 등급이 많을 거예요. 평가 그룹별로 대상자가 틀리거든요. 과장급 이상자, 과장급 이하자 이랬을 때 평가 대상자 관리하는 화면들 이런 화면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재직 상태라든지 휴직 상태, 뭐 사원 유형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준 관리로 담당자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해당되는 대상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대상자가 팝업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목표 캐스케이딩 하는 거 목표가 우리가 전체 회사에 대한 목표를 수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은 당연히 내 조직에 대한 목표 캐스케이딩 하는데 전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목표가 어떻게 수립이 돼 있고 그것을 누가 캐스케이딩 되는 세부 목표가 뭐고 그것을 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적인 목표에 대한 캐스케이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예.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역량풀 우리가 이제 보통 역량 하면은 공통 역량, 직무 역량,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 하잖아요. 공통 역량은 전사 직원들에 대한 것들, 리더십 역량은 직책자 이상들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은 우리가 직무 관리하면 그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 정도 이런 역량 체계가 안잡혀져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그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역량풀 그 딕셔너리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역량풀 관리를 하고 이게 역량 평가의 하나의 항목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다음 풀을 장 넘어갈게요. 처음에 정의하는 게 되게 정의는 어떻게 그렇죠. 하나요? 그거는 그냥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그 되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역량풀 관리를 해서 우리가 뭐 조직 진단, 뭐 이 회사의 직무 평가, 직무 진단 뭐 이런 거 컨설팅 많이 받는데 그럴 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직무 설계라든지 역량풀 설정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컨텐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저희는 그런 컨텐츠를 얼마나 시스템에서 잘 녹여나고 이게 프로세스가 한 군데 다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거를 시스템화 지원해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시스템 도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구축하거나 할 때는 이런 영양풀 예.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우리가 축적된 또 DB가 있잖아요. 그런 게 고객한테 그렇죠, 어떤 있죠. 이그젠플로 제시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제시는 네. 되는데 네. 이거는 결국은 그 구축하는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회사에 맞는 역량풀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동종업계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참조용으로 딕셔너리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하지만 최종으로 가다듬고 그것을 시스템에 담아내는 것은 고객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담아내는 게 오히려 맞아요. 네. 그게 당연히 저 그렇겠죠. 시스템 있으니까 갖다 쓴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구축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평가 이거 이제 셀프 서비스인데 우리가 그냥 평가 실시를 하는 거예요. 평가 실시를 하게 되면은 평가 실시도 하고 목표 수립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자기가 어디 단계에 이제 평가를 했다. 본인 평가가 돼 있고 1차 평가가 돼 있고 2차 평가가 되고 최종 합격했다. 이런 내용들을 본인 평가 시트가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라든지 상사 의견이라든지 상사가 준 점수 요런 아까 상단에서 기준 관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기준 관리에 의해서 이런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네. 다음 지나갈게요. 예. 그다음에 당면 평가에 대한 거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당면 평가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은 기준 관리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생성시킬 수 있지만 엑셀로 저희가 엑셀 업로드 기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엑셀이랑 100%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대상자 피평가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다면평가라는 개념이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평가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부서 사람만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회사 사람하고만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외부 사람도 있고 따라 타 회사 사람들도 있어요. 고객들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열어주면은 그런 사람들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구축했던 데는 그 여러 회사를 총괄하는 회사 빼고는 대부분 같은 회사 내에서 대만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타법인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예. 예.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다면평가 결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워드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래프형 다면평가가 뭐
여러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읽어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어떤 총괄된 잘 정리된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보는, 내가 평가를 받고 나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스파이더 그림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런 결과를 보고 좀 더 개발해야 될 내용들이라든지 뭐 육성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뿐만 아니고 팀장들도 권한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이제 육성이네 이제. 그다음에 평가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인재 육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재 육성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인재, 투임자 계획, 경력 개발, 그리고 온보딩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장표에는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재 육성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다차원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과거에, 그리고 저희가 요렇게 지원하기 전에는 인재 육성을 하면 단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라는 유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과정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연말에 평가에서 다시 계속 인을 할지 아웃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인재 육성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꼭 고성과자들이라든지 좀 성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인재 육성해야 되는 건 핵심 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낮은 사람이라든지 성과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회사가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핵심 인재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전사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어떤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회사의 업무가 스무스하게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일은 생기게 돼 있거든요. 누가 갑자기 사직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나서 장기 결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백업 인력을 아마 팀장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그런 사고가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 팀장의 의사결정으로 하게 될 텐데,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백업 인력 관리라는 것을 전사원들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백업 인력은 누구고, 이 사람이 담당 업무를 누구고, 이게 다 시점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한 달 동안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친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 부서 내에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요. 백업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히스토리를, 백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은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급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업 인력도 같이 이제 인재 육성 부분에 하나의 꼭지로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심 인재나 뭐 후임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재 육성을 설정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사람을 선발하는 인이 있고, 그다음에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세싱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해서 아웃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선발을 할 때 팀장이 우리의 팀의 핵심 인재는 누구야, 이렇게 아마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것도 무시는 못하고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네. 핵심 인재에 대한 유형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유형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어학 능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채용 업무는 몇 년 이상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책자로는 몇 번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스템에서 찾아줄 수 있는 적임자 검색이라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적임자 검색을 그런 조건을 넣어서 적임자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서 점수화시켜서 순위를 매겨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서 선정된 사람을 핵심 인재 아니면은 꼭 핵심 인재라는 게 유형을 여러 가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꼭 단어가 핵심 인재 일반적인 용어를 썼는데 만약에 어떤 지역 전문가다. 그럼 그 지역 전문가로서 적합한 사람의 풀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 검색은 그때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평상시에도 활용해서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 정보뿐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다음 평가 결과 아니면 어학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네. 인재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이 검색 다음 기능이 장.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그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 쌓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세션에 우리 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개인의 데이터는 다 어디에 쌓이냐면요. 발령 정보에 대부분 쌓여요. 7, 80%는. 네. 그리고 개인 프로파일이라는 거, 전 직장 경험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학 능력이라든지 자격이나 그런 프로파일 형태로 이제 하는데 회사 내에서 가져왔던 모든 경험은 인사 발령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발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발령의 데이터가 부정확하면은 뒷대나 나온 거 다 사실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 시스템 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령 낼 때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잘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주에 얘기하셨었죠. 발령 정보를 잘 관리하면 발령 정보를 잘 관리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로 제공되게 되어질 겁니다. 예. 네네네. 발령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인재 비교해 보면 네,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보면 인재 비교 맨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은 박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죠? 박스로 이렇게 트리맵 형태라고 하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발령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우리 회사 10년 정도 다녔어. 그럼 되게 많은 일을 수행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뭐 영업 총괄의 일자까지 나오거든요. 네. 영업 총괄에 뭐 3일 뭐 그다음에 인사 관리에 2,00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발령에 있는 직무를 통해서 다 통계 정보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장. 네, 안 보이시나요? 예. 네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임자 관리들 형태도 우리가 후임자 관리에서 뭐 전사 직원들에 대한 후임자 관리는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특정한 직책 혹은 팀장급들 그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개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후임자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후임자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후임자는 꼭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후임자라고 하면은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후임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CFO에 대한 후임자다. 그런 CFO에 대한 후임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 대상자를 관리하고 이 지금 현재 CFO가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한 업무 역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업무 역량과 후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을 비교를 해서 네. 이 사람의 레디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스템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CFO가 가져야 될 업무 능력이 재무 회계 능력 10년, 뭐 영어 몇 점, 뭐 이렇게 뭐 관리 회계 능력 몇 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걸 점수화시키는 물론 이제 그런 기준 관리는 만들어 놔야겠죠. 그거에 따라서 그 후임자를 그 순서를 매길 수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승계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CFO에 대한 후임자는 밑에 이 세 사람인데 이 바가 좀 틀리죠, 색깔이. 네. 노란색은 레디니스가 중간 정도, 빨간색은 아직 레디니스 안 된 사람. 이런 기준도 다 기준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재 육성, 이게 인재 풀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잠깐 빼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핵심 인재 하면은,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핵심 인재 하면 고성과자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성과자들이고 우리 회사를 차세대 리더로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도 물론 핵심 인재지만 그건 하나의 유형일 뿐이지, 네. 되게 많은 핵심 인재 유형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회사 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 왔다 갔다 한 얘기지만 우리 회사에 그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핵심 인재는 수의실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의실 아저씨들이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저씨가 빠져나가면은 사람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핵심 인재의 유형도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력 개발하는 거예요. 경력 개발은 본인들이 크게 보면은 중기 계획, 단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고 그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은 시간별로 네. 내가 5년 이상은 뭐 장기 계획으로 보고 3년 이내는 단기 계획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력 개발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력 개발 수립에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받아야 될 교육들이라든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경력 개발을 본인들이 수립을 하고 팀장들이 승인을 해서 이 경력 개발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지는 잘 않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리 이런 경력 개발을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니즈에 의해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력 개발이 꼭 수립됐다고 해서 나는 그쪽으로만 갈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력 개발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단기 경력 개발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팀장이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장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네네. 경력 개발은 처음에 계획 수립하는 거는 뭐 리더하고 뭐 팀장이든 자기 상급자와 같이 디스커션 해가지고 경력 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이거 쉽지 않은데 사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로 깔았던 게 그냥 그런 게 깔았던 내용이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핵심 인재나 후임자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연말에 우리가 선발을 하고 선발된 인에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멘토를 두어서 이제 참 그 도움도 주고. 근데 이제 연말쯤 돼서 이 핵심 인재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아마 수행하는 회사도 꽤 있을 텐데 네. 그런 보딩 시스템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 유형을 선정을 하고 그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그 핵심 인재에 대한 유형별로 대상자들이 쭉 나오게 돼 있고 개개인별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결과나 단위평가 결과 이런 형태들을 쭉 해서 조합을 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나인박스 형태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인박스 형태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인박스에 있는 사람을 클릭하면은 그 사람의 인재 육성 카드가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인재 육성이라기보다도 소개할 수 있는 세션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번 세션에 넣었는데 요즘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소통.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 내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충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능들을 비밀을 보장할 수 있게 고충 관리할 수 있는 걸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고. 직장 내 뭐 따돌림이라던가 뭐 성추행이라던가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런 발생했을 것들을 때 시스템에서 네. 이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로 이제 구분해서도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이제 다양하게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것들 임직원과 그게 기록으로 1대1로 할 수 있는 남아요? 소통할 수 있는 네, 그게 기록으로 예, 남는 기록으로 다 거예요? 남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단순히 뭐 기록으로 다 이메일이나 남게 돼 전화로 하는 있고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아니에요. 있었다라는, 네, 그렇게 예, 그러면은 시스템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록으로 다 남고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다라는 것도 기록으로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 처리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들은 고충위원회 같은 거 네,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열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리뷰한 것도 다 볼 수 있도록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사적인 어떤 조직 문화 진단 같은 것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우리 회사에 대한 직무 몰입도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설문조사 형태로 가져가거든요. 네, 저희 제일 앞쪽에 보면은 부가 기능에 설문조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설문조사 문구를 해마다 똑같은 설문 항목을 가지고 네,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설문조사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우리 회사의 전반적으로 5년 전과 지금에 대한 어, 조직에 대한 문화는 이렇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 애사십은 더 높아진 것 같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질문지에 따라서 네, 그것을 경영진들이 보고 볼 수 있는 글로벌 리포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인재 육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재 육성에는 채널이라는 거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평가 쪽도뿐만 아니고 인재 육성도 그렇고 수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뒤에 장에 보면 온보딩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예, 요런 것들이죠. 아까 이제 소통 채널이 이제 구체화된 화면들인데 요런 것들이에요. 1대1 소통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고충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소통이라는 게 꼭 고충 처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직원들과 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충 처리뿐만 아니고 나의 장래 진로를 텍스트 형태로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수시로 한 내용들이 집약돼서 아까 얘기했던 워드크로 형태로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칭과 멘토링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온보딩 쪽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코칭하고 멘토링에 대해서는. 네, 예. 저희들이 온보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온보딩 시스템이 보통 보면은 신입사원, 경력사원,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만 온보딩 시스템을 많이 좀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온보딩의 유형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신입사원뿐만 아니고 경력사원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임원이 승진됐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온보딩 체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재원 만약에 파견을 간다. 그러면 주재원에 대한 온보딩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온보딩 체계는 크게 교육 세션하고 이벤트 세션, 피플 세션, 그다음에 멘터 세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임원이 됐다 그러면 임원이 받아야 되는 교육들에 대해서 세션 관리할 수 있고 그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특별한 임원 워크숍 이런 이벤트도 온보딩의 하나의 항목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자기 셀프 서비스 보여지게 그리고 내 멘토 아니면 내 멘티 누군지를 피플 세션이라는 데서는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보딩은 내가 멘토가 됐던 멘티가 됐던 아니면 매니저가 됐던지 간에 내가 온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진척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OJT OJT에 대한 거를 이번 주에 수립을 해야 됐다 그러면 그런 진척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진척 사항들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진척사항이라는 건 다음 장. 이제 온보딩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그 온보딩 그 이수해야 될 사항을 갖다 잘 그렇, 진척했는지, 네, 그렇죠. 네, 네, 예,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온보딩 세션의 교육에 10가지 교육 과정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넣었어요. 근데 10가지 과정을 6개월 안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진척 사항들, 그죠? 그것들이 이제 교육 모듈이랑 연계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예. 이게 인사 시스템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 온보딩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예. 작업들이 뭐 시스템 없이 하다 보면은 되게 뭐랄까 체계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도입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디스커션 무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만들고 프로세스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 온보딩에 뭐가 필요한지 다 수집하고 이런 아, 절차 엄청 들어가겠네요 프로젝트 할 때. 만약에 이런 절차를 안 했다라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지 차이인데, 저런 새로운 저걸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윗분들의 그 의지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게 빨리 정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저희들이 프로세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없던 거를 이렇게 마치다 보면은 네, 되게 쉽게 정착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시스템을 담아내려고 하면은 네, 그게 오히려 더 힘들 때도 많아요. 지난 세션에 우리가 챗봇 기능이라든지 네, 아까 타스크라든지 이런 온보딩 체계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의지만 좀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되게 쉽게 이거 HR 우리 피플로직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변화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시스템 도입 통해서 네.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까지가 예, 마지막인데요, 보니까. 예전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HR 솔루션 하면은 네, 기업의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얼마나 생산성 높게 잘 지원해 주냐 이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들이 하는 것들 중심으로 막 시스템을 가서 개발해주고 그랬는데, 음, 근데 요즘은 사실은 저희 시스템 얘기가 아니고 IT 기술이 되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AI도 그렇고 네, 되게 많은 하는데 그런 IT 기술을 솔루션에 얼마나 잘 담아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사팀이 수행하는 업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기술을 얼마나 잘 접목해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느냐. 예, 음,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AI 면접도 있고 되게 이미 많이 도입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건 차후 문제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오늘도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예, 아니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중간에 예, 제가 말 끼어들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많이 이제 최대한 예, 질문 안 드리고선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지금 HR 대시보드죠. 마지막 예, 그 예, 세션이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내용, 지난주랑 이번 주에 보여주셨던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GHR이 담고, 그러니까 저기 피플로직이 담고 있는 기본적으로 예. 인 기능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인스톨하는 기본, 과정에서는 아마 예, 많은 컨설팅 작업이 들어가고, 아까 말했던 현업 쪽에서 아마 자료 정리하고 프로세스 그렇죠. 만들고, 그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그럼요. 네네네. 뭐, 아직까지도 그래도 시스템은 도구이고, 그것을 오퍼레이션 하는 것은 컨텐츠가 맞아요. 네. 컨텐츠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또 그 HR 대시보드 세션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게 될 예정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죠? HR 대시보드. 요 세션도 아마 예, 리모트로 진행하게 HR 될 텐데. 대시보드는, 예, 사례 중심으로, HR 대시보드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네. 회사들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HR 대시보드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HR 쪽은 항상 짧게 해드린다라고 얘기는 해도 짧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 자체가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세미나 자체가 보면 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방금 전에 그 제가 그 세미나 하시는 동안에 예. 이 채팅에 이제 어떤 분께서 본인이 당첨된 거 아니냐고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채팅에 올라온 걸 보고서 우리가 지금 뭐 실수했나 해가지고 저희가 어
지난 당첨자 그 설문조사 하시고 당첨되신 분 정보를 다시 한번 봤는데 이건 답변을 드려야지 아마 좀 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게 지금 n땡땡의 양땡진님이었던가요? 근데 양땡 제가 정확히 근데 이게 보니까 같이 n으로 시작하는 기업이면서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이름들면은 다 아실 만한 그 N자 들어가는 기업이 서로 다른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 글자가 다른 두 분이 세션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당첨되셨는데 저희가 이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선 당첨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아마 혹시 본인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아쉬우실 텐데 저희가 그 경쟁률이 안 높습니다. 네 양땡진님이시죠? 그 이번에도 꼭 설문 남겨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그 분명히 기회가 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문에 응해 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라이브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녹화면 이런 일이 없는데.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는 그 오늘까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일단 리모트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때 또 그 저희 송은영 전무를 함께 해서 그 저희 마지막 HR 세션을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또 같은 그 웨비나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